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셀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초기 개국공신 한나라의 장군 주발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 장군 주발은 기원전 169년에 사망을 하죠. 유방의 부하로서 한나라 개국공신 4등에 되겠습니다. 한나라의 개국공신 1등이 누구냐? 1등은 소하입니다. 소하. 소하는 이제 그 후방에서 뭐 보급을 담당하고 후방의 그 백성들 뭐 곡물 생산, 그다음에 이제 군사 그 병력을 뽑고 물자를 제공하고 후방에서 이제 총체적인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전방의 전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 그 한나라의 재산 소하가 이제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전투에서 막강한 공을 세운 장군 주발은 4등의 인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무후라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유방이 한나라의 건국자인 고제 유방이 한중왕이 되자 무위후에 봉해져서 중심 지역인 관중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분과 장평을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고 전투에서 요관에 머물면서 후진으로 참여를 해서 초나라의 항적을 격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고격이라든가 22개 현을 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왕, 이제 반란군도 진압을 하죠. 그래서 반란군이 누구였냐면 한왕 신도 반란을 했고, 연왕 장도, 그 다음에 연왕 노관, 이 반란을 다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벼슬인 태후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여태후가 죽은 후에, 여태후가 이제 기원전 180년에 죽죠. 진평과 함께 여씨문중을 척결을 하고 여씨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시 그 유씨들, 한나라 유씨들의 그 나라를 다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주발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 주발은 원래 양잠하고, 그러니까 뭐 누액 만든 거죠. 그다음에 직조하고 뭐 이런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또한 이제 심심하면은 상갓집에 가서 손님들을 위해서 피리를 불어주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패공 유방이 이제 그 쿠데타 거병을 일으켰을 때 그 부하가 되어서 전쟁 때마다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오대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적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가 건국이 되죠. 하지만은 기원전 210년에 11년 만에 진시황이 죽으면서 진나라가 몰락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죽으니까 기원전 209년에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고 농민 반란,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국의 각종 군웅들이 이제 반란이 일으키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제 그 유방과 항우가 나타나서 서로 이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붙었죠.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와 그다음에 초나라의 항우가 붙어서 결국에는 기원전 202년에 결국은 이제 유방의 한나라가 승리를 하고 항우가 죽죠. 그러면서 유방의 한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유방이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고제의 즉위를 하지만은 7년이 지난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죽죠. 사망하죠. 7년 만에 유방이 죽고 나니까 유방의 아들인 해제가 왕으로 즉위를 하지만은 너무 17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유방의 마누라하면서 해제의 엄마인 여태후 고항우 이 여자가 권력을 거머쥐죠. 그러면서 여씨 천하가 되면서 여씨들의 그 형제들, 뭐 조카들, 뭐 사촌들 이런 애들이 전부 이제 세력을 장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각 그 지방에 있는 그 제후국의 왕이 되기도 하고, 중앙에는 이제 그 군사권을 다 여씨들이 나눠 갔죠. 그래서 이제 중앙 군사 중에서 이제 남군의 총사령관으로는 여산, 북군의 총사령관으로는 여록, 이렇게 하면서 여씨들이 세력을 잡고서 여씨천하가 됐죠. 하지만은 이제 그 15년이 지난 기원전 180년에 이제 그 여태후가 죽죠. 여태후가 죽으면서 그동안에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은 여태후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그냥 중앙에서 행정일을 보고 있었던 승상 진평, 그다음에 대장군 주발, 이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다시 그 여씨 세력을 다 몰아내고 유방의 네 번째 아들인 유항,
이 사람을 이제 옹립을 해서 다시 한나라의 왕으로 유항을 세우죠. 이 유항이 이제 한나라의 5대 황제인 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제 때부터 그 아들인 한경제, 그 아들인 한무제 때까지 이으면서 한나라가 문경의 치를 이루면서 아주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 국력이 막강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주발이라는 장군이 어떻든 유방을 도와서 많이 이제 전쟁마다 승리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주발이 위나라, 원척, 동민, 연주, 삼천군수, 이유, 개봉 이제 깔뽕이죠. 다 격파를 하면서 세력을 이제 군사적인 공을 세운다 이거죠. 패공을 도와서 위나라를 진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군이 왕리의 군사, 영천군, 남양, 군수, 여의, 그 다음에 무관, 요관, 남전, 함양 이런 데를 다 격파를 하면서 세력을 넓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경우에 이 중국 지도를 봤을 때 그 유방이 이 사람이 이제 유방을 도와서 했죠. 근데 유방이 이제 세력 근거지가 이쪽에 있었죠. 이제 세력 근거지가 유방은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 그다음에 이제 유방하고 맞붙은 초나라의 항우의 세력 근거지는 이쪽이 되겠죠. 항우. 그래서 유방은 이제 초안전 때, 그러니까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나이 죽고, 기원전 209년에 이제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났고, 근데 기원전 208년에 이제 전국의 군웅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항우가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해서 이 기원전 206년이죠. 그래서 항우가 이제 기원전 206년에 자기가 중국을 통일을 하면서 같은 동맹군 연합군 중에서 이제 공을 세운 18개 왕들을 18제후국에 임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18개 제후국으로 나눠서 각자의 왕을 이제 항우가 임명을 해준 거죠. 항우가 총 대빵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방을 이제 한중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한중왕, 여기가 한중이 이쪽이죠. 그래서 한중왕으로 임명을 해줘서 기원전 206년에 유방이 이쪽 한중 쪽으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쪽 함양, 진나라 수도가 여기 함양이었죠. 중나라 수도가 여기 함양이었고, 함양으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관중 지역이죠, 함양. 진나라 수도가 여기 함양이었고, 함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함곡관이 있고, 위나라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위나라. 위나라를 점령했는데, 이거를 이제 함양을 점령해 진나라를 통일한 항우 장사가 여기에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그대로 이제 세력을 이제 유방은 이쪽으로 이제 변경 지역인 한중 쪽으로 밀어낸 거고, 파촉 지역으로. 근데 이제 항우가 이쪽에서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서 머물지는 않고 자기 고향인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동반도가 이제 초나라의 근거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팽성이라는 데가 이쪽에 있는데 팽성, 자기 고향인 팽성으로 갑니다. 항우가 전국을 통일한 후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초 폐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멀리 가버리니까 유방이 이쪽에 이제 파촉 지방에 이제 변방 지역에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됐다가 기원전 206년에 임명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5년에 유방이 이제 일로 나온 거죠. 튀어나온 거죠.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그래서 기원전 205년에 유방이 이제 이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 이제 주발 장군도 데려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장군이 주발이 이제 공을 많이 세웠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쪽에 있는 삼진, 진나라 옛날 영토인 세, 옹, 적, 여기를 이제 유방이 치고 나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죠. 점령을 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더 동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위나라까지 치고 나온 거죠. 유방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나라에 있던 팽성에 있던 항우 장사한테 이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로 치고 나올 때 이제 주반이 많이 공을 세웠다. 여기 조나라가 있고 연나라가 있고 여기 대나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임강이 이쪽에 있고 형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나라, 세나라, 색청나라 이 세 나라의 삼진 평정에 큰 공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옥나라 왕 장항과 괴리 호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한 장군이 유명하죠. 진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결국에는 항우한테 투항을 해버린다. 이 장한 장군이 여기저기서 승리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항우한테 투항을 하니까 항우가 옥나라 왕으로 임명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양에서 조분과 내사보를 격파를 하고, 그 다음에 칠연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한의 아우인 장평과
장안의 부하 장수인 요양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각종 반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고제인 유방이 사망을 하고 해제와 그 다음에 이제 3대 황제인 그 소제, 그 다음에 4대 황제의 소제 때 고항우 여씨가 권력을 잡자 태위인 그 주발과 좌승상 진평은 국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이 중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나라가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서안이 이제 장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쭉 가면 이제 이쪽에 이제 하남성 쪽에 이제 이 서안은 장안은 이제 섬서성에 속하는 거죠. 섬서성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남성 쪽에 이제 낙양이 되겠죠. 낙양이 되고 이쪽에 낙수가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남성이 되고 위에는 산서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장안과 낙양.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위수가 있고. 함양이 이제 이쪽에 있네요. 함양. 진나라의 수도였던 함양이 되고, 이쪽에 간수성이 되겠죠. 섬서성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국무를 보지, 여씨 때는 이제 세력을 이제 꼼짝을 못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태우가 이제 기원전 180년에 죽자, 여씨 일족을 몰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인 유방의 넷째 아들인 유왕이 즉위를 하고 한 문제가 되고, 이때 이제 그 장군 주반은 좌승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자승상이 된 지 한 달 만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승상인 진평이 죽자 주발이 다시 승상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10개월이 지난 후에 승상에서 사직을 하게 되겠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발이 항상 걱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살해될까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해될 것을 걱정을 해서 항상 갑옷을 입고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반 혐의로 인해서 정리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옥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천금을 주고 주발의 며느리가 문제의 딸에게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주발의 아들하고 문제의 딸이 결혼을 했나 보죠. 그래서 한 문제의 딸과 주발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한테 부탁을 해서 태후의 동생, 그 당시에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태후의 동생인 박소에게 뇌물을 주고 결국 겨우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이 주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려나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나를 중상모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눈에 잘못 보이게 되고 잘못된 소식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불려나가서 갑자기 체포가 돼서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말년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발을 장군은 아주 현명하게 자기가 미리미리 높은 지위인 승상에서 사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뇌물을 많이 주고 풀려나오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수명을 연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